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이제 아침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앞서서 빨간색 버튼이 있는 분들은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구독을 해 주셔서 제가 빨리 60만 100만이 돼가지고 강력한 그런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신 열심히 해서 좋은 방송, 빠르고 정확한 이런 유튜버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아침 일찍부터 매우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추미애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북에 윤석열이 진심으로 자기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인다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 제가 보기에는요, 사과하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사퇴하라는 얘기죠. 사퇴. 그런데 장관이 너 사퇴하라 그러면 정면으로 대통령의 임면권을 짓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퇴라는 말은 못 쓰고 사과 요렇게 한 거예요. 이거 뻔뻔스럽다 해도 이 정도가 뻔뻔스러운 일반 국민도 없을 뿐더러 고위공직자는 더더욱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힌 대통령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어제 또 입장문 내놨잖아요. 이거 불가피하고 잘한 것이다. 이게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심히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의 이런 이 페북 내용들 또 페북 오늘 페북 글이 중요한 게 많아요. 금태섭 전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심을 해서 이 결심문을 페북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제 막다른 공무에 있었는데 더 버티자는 얘기도 있고 식물총장으로 더 버티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양강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남부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제 방송 꾸준히 많이 봐주셔서요.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그 김봉현이가 편지를 공개함으로써 옥중 편지를 공개함으로써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실명 거론된 사람들 다 지금 나다 아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 라임과 관련해서 이 거론되고 있는 술 접대를 받았다고 거론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곽근 지금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에요. 전 대구 고검장. 이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이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1억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누구한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형사 고소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닌데 본인 이름을 제기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이 룸사롱에서 이 술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은 윤곽근 전 고검장과 이모 서울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다. 이렇게 김진애가 발표를 했어요. 이 국회에서. 그래서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윤곽근 고검장은 이거에 관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룸사롱 간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고 김봉현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윤갑근 고검장과 그 다음에 남부지검의 이모 씨 부부장 검사는 술 대접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적 공방으로까지 지금 이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수가 동명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 즉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고 하는 명단, 이 명단을 공개한 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정치적 그다음에 법적 책임 문제 공방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가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빠르게 발빠르게 남부지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비 의혹 수사팀 전원을 싹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했는데요. 이 교체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이번에 법정에서 지난 8일 날 법정에서 김봉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강기정 이름을 나오게 한 신문을 한 이 검사도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어요. 이 얘기는 제대로 된 수사는 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원포인트 인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뭐 어느 공기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민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원포인트 한 인사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좋은 의도는 좋은 의도대로, 나쁜 의도는 나쁜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신하게 그렇게 원포인트 인사를 안 하는데 추미애가 들어선 이유는 원포인트 인사가 심심하면 일어나요. 심심하면. 여러분들 이미 검찰 안에서도 그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서 발령난 검사들 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 진해원 검사가 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원포인트 인사. 예. 그래갖고 진해원 검사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 아들 수사하는 동부지검에다 갖다 놨어요. 이런 것이 다 의도성 있는 고의적 뭔가 비정상적 인사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 이번 라임 사건의 수사 도중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수사를 하는 그리고 이 법정에서까지 나와서 이 신문을 하는 검사를 바꾼다. 이 얘기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 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이 원포인트 검사 왜 했느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핑계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쉬라고 한데 아니 수사한 검사가 당연히 고생했죠. 고생의 보람은요 끝까지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검사가 진짜 고생하고 그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하고 싶어하는 고생 아니겠어요? 검사들이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그런 고생은 당연히 감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생했으니 쉬래요. 고생했으니 쉬라면 그러면 경력금을 줘가지고 쉬라고 해야죠. 경력금을 주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 격려도 하라. 요게 쉬라는 거지. 아예 그 수사팀에서 빼서 다른 데로 빼 돌리고 이거를 쉬라고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 검사는 말이죠. 술 대접받은 검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는 결국 이 검찰 안팎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라임의 전관계 로비 수사의 미온적인 지휘에 맞서서 김봉현의 법정 진술을 이끌어낸 뒤 수사팀에서 제외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강기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모두 검사장에게 보고된 내용이고 이럴 경우에는 증인신문 내용을 일일이 사전에 보고하지 않기도 한다. 예. 그래서 올 8월 부임한 서울 남부지검장 박순철.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누구냐면 이 윤석열 총장 장모 요 수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요렇게도 평가받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남부지검장과 지부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요렇게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또 정치권에서 상당히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쟁점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로비팀 수사 전원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는 이 로비팀 수사 전원이 싹 바뀐 것은 이 형사부 금융범죄부 검사들을 여기에 전부 투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 조사팀을 해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융조사부 팀을 해가지고 검사 이 소속 검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검사 향응수수 수사 전단팀을 또 별도로 구성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팀이 교체된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실제로 로비팀은 로비팀대로, 그 다음에 이 사기팀은 사기 수사팀은 사기 수사팀대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될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응수수 새로 편성된 술 접대팀 수사팀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형사 이 펀드 사기팀 주인은 모두 남부지검의 형사 6부 김락현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께 추미애의 회복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어요. 대검은 국민을 기망했다. 윤석열은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된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을 전반적으로 쭉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관의 이 법무부 입장문 냈을 때 중상모략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중상모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미애는 국민을 기망한 대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든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쭉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 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실태 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 대검에서 인권수사 철저히 하겠다. 요 약속한 경위를 쭉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김봉현과 관련해서 하나도 안 지켰다 이거죠. 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 한 패러그래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 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야권 정치인 이것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어요. 남부지검에서 남부지검장이 보고했다잖아요. 남부지검장이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김봉현 말만 믿고. 아니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여기 회부했었잖아요. 죄수 말만 믿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상상을 하기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죄수 말만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수용자를 불러서 추가적인 조사도 하잖아요. 검찰에서.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쥐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 참으로 죄송한 것은요, 수사 지휘권을 남발한 본인이다. 본인이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하라고 전에요. 제가 수사 지휘권을 잘못 운영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돼.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장관이 말이죠. 저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페북을 통해서 더군다나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 대검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대검 아니에요? 이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을 저격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 멘탈리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어제 제가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추미애 장관 해도 너무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로 얘기해서.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의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이걸 반대로 추미애한테 좀 본인한테 국민이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죄인 죄수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김봉현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강기정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열흘 전에. 사기꾼 말을 믿는 추미애가 참 한탄스럽다. 그런데 지금 강기정이가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김봉현이 피해자래요. 이런 강기정이가 정무수석을 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을 또 내년도 어디 광주시장 전남지사에 뽑아줄 생각입니까? 지역 유권자 여러분 민주당 공천 받는다고? 이래서는 나라가 거덜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윤 총장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윤 총장 사태가 임박했느냐 요 제목을 달고 보도해드렸어요. 그 제목은 신문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요거와 관련된 추가 보도가 오늘자 통화일보에 나왔어요. 윤 물러나면 로비 의혹 수사 끝장이다. 요 얘기가 있고 식물총장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는 지금 대검 내부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요. 어제 대검 앞에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 응원하는 문구가 쭉 써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수사 지휘권 발동했으니까 진짜 불쌍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에는 엿을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화환을 보내줬다. 이것이 민심의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수사지휘권 발동한 날 뭐라고 했냐면 검찰총장이란 공직자의 본분을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19일 날 수사지휘권이 5시 30분 딱 37분 만에 6시 7분에 대검 입장문이 나왔어요. 이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검찰총장이란 공직자의 본분을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7월 25일 날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년 7월까지 약 9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추측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2일 작심 발언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심 발언을 하고서도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사태 임박했다고 하는 어제 이 보도는 지금 현재 대검 내 분위기에서 사퇴해야 된다. 예. 근데 사퇴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서 대립되는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윤 총장과 가까운 검찰 한 간부는 총장이 물러나면 결국 수사 방향이 바뀌고 박수치는 건 라임 사건 주범과 그 비호 세력이다. 요렇게 지금 인식이 또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검사는 검사다라고 하는 시각을 윤 총장은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쉽게 윤 총장의 자리를 유지해야만이 수사팀 검사들이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쉽게 꺾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발도 많다고 그래요. 식물총장으로 남아있어서 뭐 하느냐. 그리고 이성윤이가 모욕적 수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요렇게 또 이 반론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2일 대검 국감에서 폭탄 발언이 나올 수 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국감을 지켜봐달라. 국민들이 결국은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 댓글 조작 사건 때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저는 검찰을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취지를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탈당 이 페북을 썼습니다. 그래서 편가르기와 오만한 태도에 절망했다. 요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당이 나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을 떠난다. 공수처 장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2달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다. 윤리위의 경고 처분 재심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 재심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데 대해서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다. 예.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편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사는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 행태가 나타난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 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 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외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이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태섭 의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금태섭 힘을 몰아줘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